안녕, 송쌤이라고 해.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은 함수 파트 나갈 거야. 일단 함수라고 한다면 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함수를 다뤄주고 있죠. 그래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대응이라는 개념을 먼저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대응이라는 이제 개념이야.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대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야기할 게 많이 없어. 대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현상을 좀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y라고 할게. f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조금 어색해 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함수를 한번 정해 볼게. 자, 이때 대응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y 값이 2가 나왔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y 값이 3이 나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로 이야기할 거냐면 x에 1을 넣으면 y가 2라는 i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가 2를 넣으면 y값 3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x값을 1하고 2만 넣는 게 아니지, 1하고 2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x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허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를 넣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수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 뒤에가 허수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y값도 당연히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y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그림을 선생님이 지금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x라는 녀석에 이렇게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y라는 거에 대해서 집합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좀 몇 가지를 적어볼게. 1, 2, 3, 4, 5 요 정도만 한번 적어볼까? 그 다음에 뭐 2, 3, 4, 5, 6, 7 이 정도 한번 적어볼까? 자,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f라는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f라고 적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짝꿍을 좀 지을 거야. 어떤 식이냐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야, f라는 함수에 대해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래서 1이 2라는 놈으로 화살을 쏘면 되는 거고, 2를 넣으면 뭐로 갑니까? 3으로 가고요. 3 넣으면 4로 가고요. 4로 가면 5로 가고요. 5로 가면 6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처럼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관계를 적어준다라는 거야. 자,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개념원리 어떤 문제집이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수도라는 거를 대응시키는 분명히 그림이 있을 거야. 그거는 아마 너네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응이라는 개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어차피 뒤에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대응이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넘어가면 쌤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함수 파트에서는 3가지 혹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아, 선생님 지금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또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말을 할 거는 함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래프 자체가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프 자체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히 함수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원의 방정식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그래프가 아니야.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를 여기서 배울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함수에서 좀 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은 우리는 1대1을 붙인다 라고 해서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1대1을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응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수함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입니다.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배울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나눴어. 3가지, 2가지로 좀 나눠줄 거야. 자, 이 3가지는 어떤 원리로 판단할 거고 2가지는 어떻게 원리로 판단하기에 이렇게 선생님 나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준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앞에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건에 조건을 얹어가지고 된다라고 말을 하면 돼.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지. 함수라는 조건에서 어떠한 알파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함수에서 어떠한 알파라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가지는 우리 포켓몬스터 알잖아. 진화되는 과정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라이츄가 포켓몬스터에서 피카츄가 진화되면 라이츄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4번하고 5번은 굉장히 특별한 녀석, 굉장히 스페셜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함수가 되는 조건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보통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맞는지 틀린지 쟤네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단순한 원리로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2가지만 기억해줘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충분합니다. 자, 원리로서는 선생님은 너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말을 쓸 거야. 1인 1메뉴라는 말을 쓸 거야. 1인 1메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은 음식점에 가서 메뉴 1개만 시키라는 거야. 한 명은 음식점에 가서 무조건 1개만 시켜야 돼. 2개 시키면 안 돼. 욕심 부려서 무조건 하나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음식점에 갔는데 시키지 않은 애가 있으면 안 돼. 다 시켜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자, 한번 그렇다면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게 좋겠죠? x하고 y가 존재를 했을 때 1과 2와 3과 4라는 학생이 있어요. 김밥 초국에 갔는데 A, B, C, D, 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1번이라는 사람이 A라는 메뉴를 먹었고요. 2번은 C라는 메뉴를 먹었고, 3번은 E라는 메뉴를 먹었고, 4번은 B라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함수가 맞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맞다고 얘기할 거야.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학생이 지금 메뉴를 한 가지씩은 골랐잖아. 그러니까 1인 1메뉴라는 원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먹었어. 어떻게 보면 2번은 욕심부린 거야.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B라는 메뉴와 C라는 메뉴를 같이 먹은 거지. 야, 저렇게 욕심부리면 절대 안 된다. 1인 1메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 것 같아? 4번이 배가 부른 거야.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나봐. 이렇게 배가 부른 거야. 4번이 밥을 안 먹었어. 야, 이것도 안 돼. 왜냐면 모두 다 한 메뉴씩은 먹어야 되는데 4번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1인 1메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프는 이렇게 선생님은 예고편을 이야기하고 싶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가로선, 세로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 세로선을 이야기하냐? 원리적인 측면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은 지금 X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 Y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야. 참고로 X라는 녀석은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1, 2, 3, 4처럼 학생들이 지금 포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Y값들은 지금 학생들이 선택을 할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냐면 김밥천국의 메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X값이라고 할게요. Y값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프들은 무조건 점들이 모여서 형성이 된 곡선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x값 넣으면은 y값 2가 나왔다 치고요. 이 점은요 뭐 2를 넣으면은 y값 뭐 4가 나왔다 치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얘는 뭐 6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 라고 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중간에 있는 점들도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뭐 1.1도 있고 1.2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x값을 이제 학생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죠. 다만 대표적인 점만 찍은 거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점들이죠. 정수들이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인 1메뉴가 맞냐 한번 볼까? 1과 2와 3이 좀 편하니까 얘네들만 좀 생각을 해보자. 1이라는 학생은 어떤 메뉴를 골랐습니까? y값에 2라는 메뉴를 골랐고요. 2라는 학생은 y값에 4라는 메뉴를 골랐고요. 3이라는 학생은 y값에 6이라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중간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한 가지씩 먹었잖아, 맞지? 한 가지씩 먹었어요. 한 가지씩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자 이거를 맨날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쌤이 말했던 무슨 선? 세로선. 자 무슨 말이냐면,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어디든 그어보는 거야. 그어 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한 개씩은 먹었다라는 거야. 다 이제 뭐 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원의 방정식 그려봤을 때, 자 1이라는 학생이 뭘 먹었지? 쫙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1이라는 학생은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네. 야 욕심 부렸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원리적인 측면은 1인 1메뉴, 그래프적인 측면은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는 걸 찾아주는데, 딱 하나만 긋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그어봤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하면 그걸 함수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의역이라는 거와 치역과 공역,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글씨를 정말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려요. 자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이 세 가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 볼게요. 정의역은 쉽게 말을 하면 그냥 x값이다, x값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역은 y값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역은 대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함수값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정의역은 x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김밥천국에 간 학생들 모두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역은 김밥천국에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세요. 메뉴, 김밥천국, 그냥 메뉴라고 할게요. 메뉴가 됩니다. 함수값은 뭐냐면요, 선택받은 메뉴야. 선택받은 메뉴. 얘는 선택 메뉴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대표적인 예시가 있겠죠.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정의역은 x값, 그 다음에 y값은 후보로서, 메뉴로서 y값이죠. 뭐로 할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여기 김밥도 있고
갑자기 배고프네. 제육도 있고 뭐도 있고 우유도 있고 우유는 김밥 천국 없지만 그냥 해볼게요. 커피도 있고 야 새로운 김밥 천국인가 보네. 요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A가 김밥을 먹었어. 오. 그 다음에 B가 우유를 먹었어. 오. C도 우유를 먹었어. 오. D는 제육을 먹었어. 오. 자, 일단은 그림상으로 보면 함수는 맞아요. 왜냐? 1인 1메뉴는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냐? 선생님, Y라는 값이 같은 메뉴를 선택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 누가 중요하다? 정의역, X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X값이 이제 겹치는 걸 먹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X값들이 서로 이제 1인 1메뉴만 선택하시면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정의역 가볼까요? 자, 학생들 모두를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A, B, C, D를 정의역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메뉴에 현재 김밥 천국에 메뉴 4가지가 있는 거야. 선택받은 것도 있고 선택받지 않는 것도 있겠죠. 김밥, 제육, 우유, 커피 이 4가지가 Y 값인 공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치역은요. 함수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여태껏 계속 말하고 있는 즉 선택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밥과 제육과 우유가 선택받은 치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 커피는 뭐라고 말해요? 걔는 그냥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역과 공역이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어쨌든 함수는 맞고요. 정의역, 공역, 치역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개념이네요. 서로 같은 함수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로 같은 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집이나 이런 개념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쌤이 앞에 글을 쓴 것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정의 같은 게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심플해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x라는 함수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x제곱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정의역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의역은 이제 김밥 천국에 갈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학생, 1이라는 학생 이렇게 두 학생이 존재합니다. 자, 정의역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하나씩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우린 그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f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고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얘는 1로 가요. 1로 가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로 가는 거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fx는 지금 이런 그림으로 서로가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gx는 이런 경우로 대응이 된다는 거는 서로 같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2개다 넣었을 때 일단 같은 값을 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같은 값을 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넣었을 때 서로 같은 걸로 가게 된다면 우린 그걸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정말로 이해하고 넘어가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라는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0, 1로 되어 있고요. 지금의 공역 같은 경우는 0, 1, 2가 있습니다. 함수인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x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고 0을 넣고 1을 넣었을 때 이 0, 1, 2를 선택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선택을 안 한다면 당연히 함수가 아니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1 되겠죠. 1. 그래서 1을 체크했습니다. 0을 넣게 되면 0 체크했습니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공역 자체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이라는 학생은 김밥 천국에 갔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메뉴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간 김밥 천국은 0과 1과 2라는 메뉴밖에 없어. 그럼 먹을 수가 있겠어? 못 먹지. 그래서 1이라는 친구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먹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함수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이란 메뉴 먹었습니다. 0 넣으면 0이란 메뉴도 먹었습니다. 1 넣으면 1이란 메뉴 먹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함수는 맞을 수 있겠지. 왜? 왜냐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학생이 메뉴를 선택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2번은 맞다. 자, 3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계산하면 2라는 메뉴를 먹은 거고요. 0이라는 학생은 1이라는 메뉴를 먹었고 1이라는 학생은 메뉴를 2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먹었으니까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 없네요. 그래서 못 먹었으니까 아웃. 자, 그 다음에 정답 3개니까 어쩔 수 없이 5번이 정답이겠네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친구들이 어쨌든 메뉴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1인 1메뉴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정의역이 1, 2, 3, 4, 5, 6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자, 그럼 fx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준다. 어떤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지는 이놈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홀수가 되는 거를 한번 쌤은 체크해서 홀수 먼저 해볼게요. 1, 3은 위에다가 대입을 해서 치역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종류별로 적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판단해줘 괜찮을 것 같아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5가 나오죠. 5를 넣으면 9가 되고, 자, 나머지 짝수는 밑에다가 넣을게요. 2를 넣고 4를 넣고 6을 넣을 거예요. 2를 넣으면 0도 되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도 되고, 그 다음에 또 6을 넣으면 마이너스 4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는 뒤죽박죽 이어도 이렇게 치역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지금 함수가 같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정의역이 두 개로 존재하고요. fx하고 gx가 있는데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조건이 뭐예요? 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동시에 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요. 물론 1을 넣었을 때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오른쪽에 대입한 요놈이랑 똑같다. 선생님은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요 1 플러스 2랑 똑같다. 그럼 쌤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빼줍니다. 빼줄게요.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1이다. 1을 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1 플러스 b는 1 플러스 2a다. 맞죠? 자, 그렇다면 a는 2니까 1이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3이다. 그래서 b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왜 넣었냐면 거꾸로 물어보는 거다. 아까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같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번엔 거꾸로 같다는 조건을 두고 나서 정의역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두 개 함수가 같게 만드는 x값이에요. 정의역은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역은 함수가 같다는 조건의 정의역들은 어떤 조건이냐면 두 개 함수가 똑같게 만드는 x값들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교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개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족하는 x값이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서 넘겨준 다음에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으로 넘겨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걸 0되게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놈들이 정의역이다. 똑같게 만드는 정의역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리제법을 썼죠. 대략적으로 1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좀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1로 한번 조리제법을 진행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땡. 자, 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는 x-1이고요. 하나는 x-2고 하나는 x-3입니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3이 정의역이 되겠죠? 그러면 1과 2와 3이 두 개를 갖는다. 정의역으로서 한 개만 정의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2만 두 개만 정의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세 개만 정의역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결국 어떤 의미냐? 집합 x를 모두 구하라 라는 의미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조합을 시켜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공집합은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집합 개수로 한다면 2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안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스페셜한 거. 그래서 그걸 하나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7개가 정답인데 우리가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구하라고 했으니까 노동이 필요하지. 2만 있거나 3만 있거나 뭐 1, 2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2, 3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1, 3이 있거나 또 다 있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하겠다. 얘네들이 이제 집합 x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함수를 찾는 방법.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로줄. 자, 세로줄을 그어봤을 때 하나만 만나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고요. 얘는 두 개 만나는 게 있어서 함수가 되면 안 되고 얘도 두 개라서 함수가 되면 안 되고 얘는 전부 다 한 개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의 5초 컷이에요. 5초 컷. 너무 쉽게 풀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요, 조금 독특한 그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인지 확인할 건데요. 자, 1번은요, 세로줄을 그으면 만나는 게 너무 많잖아. 야, 이거 그냥 대놓고 그냥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요, 여기까지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부분의 학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자세히 보면은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아무것도 지금 함수값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응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저놈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나씩 만나니까 대응하는 게 있어서 만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가능해요. 여기 함수가 가능한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이란 놈이 대응하는 게 누구야? 0이지. 0이 대응하는 건 0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도 대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또 다른 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만약에 예를 들어 정의역이 -2라고 0하고 1로만 정의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상태로 여기 하나 찍혀있고 여기 하나 찍혀있고 여기 하나 찍혀있고. 자, 이건 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엄연히 따지고 보면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이 세 마리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 세 마리가 먹은 메뉴가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 함수라고 말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1은 이거 먹었고 0은 이거 먹었고 1은 이거 먹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정의역이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가 맞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정의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수가 되는 조건이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태껏 해왔던 거는 정의역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실수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씩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꼭 반드시 물어보시고 댓글 꼭 달아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